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6일 목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관통하는 거대한 법적, 경제적 전환점들을 짚어보려 합니다. 한국의 사법체계 개편부터 미국의 경제 르네상스 선언, 그리고 급변하는 유라시아의 외교 지형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가가 기업의 자사주를 어떻게 정의할지,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헌법에 담을지 등 기존의 질서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움직임이 가득합니다. 마치 19세기 말 근대 국가들이 헌법 체계를 정비하며 대전환기를 맞았던 그때와 비슷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그 뜨거운 현장들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소식부터 시작하죠. 어제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되거나 상정됐습니다. 먼저 기업들이 가진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군요. 네, 이건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용 방패로 써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강제로 소각하게 하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니 주주들에겐 축제지만 재계는 기업 사냥꾼에게 뒷문을 열어주는 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영국의 버블법 폐지 이후 주주 자본주의가 어떻게 안착할지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을 연상시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에 묶인 돈이 이런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한국 증시의 체질 자체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선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긴장이 최고조입니다. 특히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처벌한다는 법왜곡죄가 상정되자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네요.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회의까지 열었다는 건 사법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실제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법권과 입법권의 충돌은 민주주의 성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수계 과정 없이 진행된다는 사법부의 지적은 뼈아픈 대목이죠. 여기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으라는 개헌 요구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법치와 역사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황금기에 진입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경제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눈에 띄네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연설이었죠. 핵심은 자국 우선주의의 완성입니다. 특히 주목할 건 대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걸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강행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결정을 넘어 사법부와의 권력 투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밀어붙이며 대법원과 충돌했던 사법부 개편 시도 사건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경제 지표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예상을 뛰어넘었네요. 수치상으로는 화랑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올랐지만 실제 체감 물가와 재정적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하거든요. 마치 도금 시대처럼 외형은 화려하지만 내부는 부식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이에 대응해 부통령 JD 반스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인공지능을 동원한 유료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건 세금을 아껴서 민심을 잡겠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기술로 사기를 잡고 관세로 국고를 채우겠다는 트럼프표 실용주의가 본격 가동된 셈입니다. 중국은 독일과의 외교관계 회복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했죠. 네, 시진핑 주석과 리창 총리가 직접 맞이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의 관세 압박을 뚫기 위해 유럽, 특히 유럽의 엔진인 독일이라는 우군이 절실합니다. 재미있는 건 양국이 기후보호뿐만 아니라 스포츠 분야 협정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 핑퐁 외교처럼 부드러운 주제로 시작해 경제적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같은 신흥산업에서 독일의 투자를 원하고 독일은 거대한 중국 시장이라는 포기할 수 없는 열매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형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미래를 위한 기초 체력 다지기에도 한창인 것 같습니다. 제15차 5개년 계획 준비 소식이 들려오네요.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이 단순한 제조 대국을 넘어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이너진 과학기술부 부장이 기초 연구자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이건 서구의 기술 봉쇄를 자립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춘절 연휴 기간에 과학박물관에 350만 명이 몰렸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문화로 심어주고 있는 건데 이건 1960년대 미국의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벌어진 과학교육 열풍과 닮아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제 분위기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군요. 다카이치 총리가 의원들에게 준 당선 축하 선물이 법적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야권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으로 몰아붙이고 있죠. 역사적으로 일본 자민당 내 파벌 정치는 늘 이런 돈과 선물 문제로 흔들려왔는데 다카이치 총리 역시 그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40곳을 히토류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문제 개입 발언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정치적 소음과는 딴판입니다. 일본 증시 JP225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찍었네요. 무려 전년 대비 5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건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긴 터널을 지나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일본 노동시장에서 숙련된 블루칼라의 연봉이 사무직을 추월하는 임금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기술을 가진 현장직이 대접받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는 과거에도 시대의 장인 정신인 모노즈쿠리가 현대적으로 부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력난이 오히려 기술자의 가치를 높이는 역설을 만들어낸 것이죠. 러시아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정부 활동 보고를 통해 경제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제재 속에서도 경제가 10% 이상 성장했다는 건 놀라운 대목입니다. 미슈스틴 총리는 앞으로의 과제로 인구 증가와 기술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꼽았는데 특히 석유와 가스 의존도를 2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 인상적입니다. 이건 자원국가라는 꼬리표를 떼고 생명공학과 IT 강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시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미래 기술 포럼에서 바이오 경제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미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글로벌 단신들도 간략히 살펴보죠. 영국과 인도에서도 눈에 띄는 뉴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국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측근들의 체포와 사임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노동당 내분까지 겹치며 총리직 자체가 위태로운데 정치는 혼란스럽지만 민생은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에너지 요금이 7% 정도 인하된다고 하네요. 한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해 안보와 기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인도가 단순히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넘어 중동 분쟁의 중재자이자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항공사고 소식도 연이어 들려와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네요. 네, 24시간 동안 3건의 항공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 속도를 안전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성장통입니다. 1970년대 한국이 겪었던 건설과 교통 안전 사고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인도가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선 이런 내부적인 시스템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한국의 사법 경제 개혁부터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다툼까지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낡은 헌법과 법령을 고쳐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유신의 정신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다만 그 방향이 과거가 아닌 인공지능과 주주가치라는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기회를 찾는 해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명확하고 내일보다 더 열정적인 하루가 되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